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오전 8시 25분입니다. 3월 2주차 전망과 전략 그리고 주요 이슈들 정리하고 차트 보면서 우리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죄송합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 지표 비교하고요. 정글 기표 좀 비교하고 이란 전쟁 타임라인, 즉 전쟁 중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한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이슈 시나리오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지수 비교입니다. 3월 9일자 기준이고요. 그리고 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많이, 그죠?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서가 돌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S&P가 먼저 오르고 항생도 먼저 오르고 다 갔다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가 크게 속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작용과 고평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반작용과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이런 리스크 등들이 동시에 좀 반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항공 항생이 좀 당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홍콩 항생 지수, 차이나 항생 테크 이런 애들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기술적인 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란 전쟁과 이제 유가가 변동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탄도미사일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었었고, 그리고 3월 9일 새벽에 유가가 이제 120달러까지도 엄청나게 치솟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안 맞아요. 이제 계속 개선해서 만들다가 좀 그냥 그대로 쓰겠다고 설명으로 커버하자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12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패닉 세일이 오고 막 엄청난 폭락이 이루어졌었어요. 새벽에 장외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나타나서 곧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유가를 떨어뜨리고 전략 비중률도 풀겠다. 그리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중재로 인해서 이제 베이징 휴전 회담이 이제 제한되고 있고, 그죠?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어쨌든 글쎄요, 뭐 싫어하시는 분도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란 공산당 쪽의 세력과 우리 미국 쪽 이제 자유민주주의자 세력과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협의체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한국을 형성나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패권국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일대장이면 이제 그 중에서 또 큰 영향을 세우고 영향이 이제 러시아의 삼국 협의해서 이 둘이 합치면 얘랑 비슷해지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일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호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더 진정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조금 반등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부분이죠. 자, 주요 경제지표들 발표가 됐었어요. 비농업 고용지수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제조업 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그리고 좀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권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 하늘 떨어지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정부 측에서 이제 유가를 묶이는 풀고 그리고 저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랬는데 코스피가 변동성이 좀 더 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죠? 역대 최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100조 진급 안정화 패키지를 또 투입을 하고, 그죠? 외국인들이 조금 팔아버렸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는 환율과 유가가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좀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도 5,200포인트, 코스피에다 5,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 이탈이 등장했었을 때는 여기서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실버 차트와 비교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투자 전략인데요. 일단은 에너지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항공과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전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유가가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공, 화학 이런 쪽으로 힘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일단은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다가 좀 떨어져서 다시 회복세를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정세가 조금 불안하니까 다시 또 보합세, 강보합세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시도하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은행 금융은 이제는 우리도 한국도 재당락이 끝났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금은 이제 좀 약세 쪽으로 좀 돌아서고 이제는 좀 고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포트폴리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입니다. 그죠? 중소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회의, 그리고 주체 경매 3년물 이죠. 그리고 이제는 수시 휴전 협상, 이제 여기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2일 날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18, 19일 날 금리 결정, 그죠? 동기를 유력하긴 한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멘트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낙관 시나리오, 전쟁 완화. 호르무즈가 닿게 되게 되면 다시 이제 70달러 복귀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조정을 받았던 이제 항공, 화학 점유들이 이제 리버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는 요게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5,400 정도로 재도전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출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밑에는 차트적인 측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리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게 되면 이제 역시나 리피드도 금리 인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겠죠. 전쟁이 만약 장기화되고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또 유가가 또 다시 되돌파를 해버리고, 그때는 또 코스피는 또 추가적인 하락, 이 1초로도 빠져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되고 그러면 되게 좀 빡센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희망적이겠죠. 그리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죄송합니다. 이쪽이 좀 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JP모건에서 언급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뉴스를 빠르게 정리했어요. 네. 환율부터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65원입니다. 다시 또 어느 정도 개입이 된 건지 유가 때문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또 환율이 좀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환율은 1,400원 초반일 때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 뉴노멀 시대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유가는 120달러까지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렌투유인데 89달러까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제가 유가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사실 크게 반응이 없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드시겠죠. 한동안은 여기서 조금 머무를 거라고 보여주고,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당장 우리가 완성화 돼서 끝났다 그러면서 정상 통과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약을 한번 썼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흔들 하다가 다시 70달러대 돌아와주면 좋겠다. 아니면 100달러 다시 재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진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열어두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S&P 마찬가지입니다. 6,604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숏 타이밍에 대한 것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숏 타이밍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지금 당장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음 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반등존으로서 유효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패턴을 완성시키게 되면 이때는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정상이 형성되고 있고, 숏 포지션은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6,800에서 6,600 밑으로까지 약 200포인트 이상 조정이 나온 구간이네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밑에서 가면 우리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반등이 될 것이고, 이 반등은 진행돼서 제가 반전이 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추가적 이탈이 된다면 여기서는 좀 매력적으로 느끼셔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실버 차트를 좀 예시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퉁 이런 식으로 움직여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증시 모습과 실버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정도 보시면
요 모습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네, 코스피 모습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좀 띄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것이다 라기보다는 일단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이고, 그래서 반등 타점으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갔다가 이렇게 진행될 때는 여기서 좀 높여가지고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뭐 줄렁줄렁 하다가 한 7천 보고 좀 이제 조정세로 넘어가는 그림이 제가 그리고 있는 좀 매력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런 말씀 드려서 네가 이걸 맞았다 틀렸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또 조심스럽게 또 첨언을 하자면, 이때는 제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죠? 저평가되어 있었으니까 사도 된다, 사셔야 된다, 이거 그것도 한국 정신하고 저평가된 게 없다라고 막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좀 이따가 쇼츠를 또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릴 텐데, 내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건가, 이런 뭐 제가 아무리 70% 80% 이상 이 무빙에 대한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좀 이따 드러날 겁니다, 쇼츠 영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임에 대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확률은 높을 겁니다. 꽤나 높은 확률일 것이고 하겠지만, 그렇게 진행돼서 그 바닥, 그 저점과 꼭지, 이거 올려드렸죠. 꼭지와 꼭지에서 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뭐 어쨌든 저도 방송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그로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꼭지보다는 중턱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주동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리스크 강 높이기보다는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립을 해서 안정적인,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해지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핵지 투자나 보다는 안정적인 세팅을 하시기 좋은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제가 추천드렸던 게 구리였죠. 구리. 그죠? 그래서 구리 같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한 뭐 7, 8년 정도 지나서 2배 정도 상승했으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하기에는 줄이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건 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코인보다는 그렇겠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썼나요? 우리가 시향을 좀 해드렸었을 때 생방송 시향이었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요 구간에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6만 72,000, 많으면 74,000 정도까지만 바라보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74,000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먹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맞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맞췄다 틀렸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1대1의 관점에서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언더슈팅 됐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우리는 살짝 좀 빼버리고 적당히 1대1의 관점에서 대입을 해보면, 그죠? 1대1에 대한 관점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ABC, 그리고 수렴됐다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항상 조정판은 뭐든 간에 1대1을 기반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려고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로스컷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으면 하시고, 한 번 더 수렴에 대해서 하고 한 번 더 돌파를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한 10 중순쯤 되면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이제 다시 62,000불, 60,000불이 좀 열리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한 13일, 14일, 5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여기서 좀 거래가 또 들어오면서 콩콩콩콩 수렴이 되다가 거래부터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게 되면, 요때는 또 타이밍을 노려서 그때는 78,000달러 정도까지 10%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타이밍 한번 형성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견적을 내고 타이밍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 지금은 딱히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뭐 단타적인 측면에서 노려볼 만한 흐름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게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생방송을 켜서 나중에 또 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좀 빠르게 시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편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 적극 수용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